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수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FM의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네, 저희 둘이 또 했죠. 네, 지난주에는 저희 둘이 이야기 나눴고 김건희 여사에 네, 대한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시기에 좀 맞춰서 그렇죠. 네, 우리 예고해드렸었어요. 예, 지난주에 예고 드렸다시피 시기에 좀 맞춰서 여성의 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얘기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저희 오늘도 구독자에 묻어가는 방송을 구독자래 오늘은 게스트에게 묻어갈 수 있는 네. 그렇게 방송을 준비했고요. 옆에 계신 분은 그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이고요. 명숙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나오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라고 페미니즘에 기반한 인권 단체고요. 올해 38 여성파업 조직에 함께하고 있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숙님 나오셨고요. 네, 일단은 좀 뭐 자기 속한 맞아요. 어떤 활동하는지 조금 바람이 뭔가요? 네, 바람 네. 항상 이제 설명해주세요. 한국 최초의 페미니즘에 기반한 인권 단체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가치 지향이 이제 페미니즘, 그다음에 반자본주의, 현장성. 그래서 투쟁하는 뭐 여성 노동자 혹은 소수자들, 뭐 장애인이든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하고 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지금의 어쨌든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체제를 바꾸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장애인 노동권, 뭐 이주민 노동권, 최근에는 이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 그다음에 성폭력에 맞서 싸우다 아무래도 맞서 이제 공익 제보했다가 해임되신 그 지혜복 선생님 투쟁 같이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 좀 많이 연대를 해요. 네,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이제 담론으로 뭐 실태 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바빠요. 오늘도 여성파업 조직이 출범 기자회견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한 거 아니에요? 출범이 아니라 그 선포 이번 주 토요일에 맞아요. 그래서 선포 기자회견 눈 맞으면서 하고 또 점검회의를 갑자기 잡혀버려서 또 점검회의 하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SNS 보면은 몸이 하나인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되게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모시게 됐고요. 특히 이제 38 여성의 날이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아직도 여성이 그런 평등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진단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투쟁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날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진짜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맞습니다. 명수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38 세계 여성의 날 이야기 함께 나누겠고요. 그러면 뭐 그 현장을 중심으로 또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또 투쟁하고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사실 세계 여성의 날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 그리고 잘 알긴 아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38 세계 여성의 날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래와 기원. 우리가 이제 38 여성의 날 한국어로 이제 이게 세계 여성의 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국제 여성의 날 쓰기도 하는데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죠. 예, 인터내셔널이에요. 인터내셔널이니까 이제 국제 여성의 날이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뭐 세계 여성이라도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을 착취하는 구조 혹은 그 차별하는 게 그러니까 인권 보장 체계든 뭐든 다 국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가가 돈이 많은 나라,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북반구 또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한 남반구 뭐 이런 곳에서 연대가 실제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연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국제 여성의 날 인터내셔널 예전에는 이제 뭐 노동자 국제주의니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제라는 말이 좀 낯설다 보니까 세계 여성의 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인터내셔널 네, 우먼스 데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1908년에
노동자 운동이 강렬했을 때 그리고 뭐 그 노동자 국제주의가 강렬했을 때 이제 있었던 게 처음 이제 이 유래기 때문에요. 이제 1908년에 미국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 공장에서 이제 일하다 죽고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맨날 늦게까지 일하고 임금도 적고 그러다 죽기도 하는데라고 해서 이제 1908년에 그 뉴욕에 많은 섬유병장에서 일어난 그 죽음에 항의하면서 한 1만 5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대요. 이제 그래서 그때 모였을 때 임금 인상 뭐 10시간만 일하자. 10시간만 네. 일하죠. 10시간만 일하자. 네. 근데 8시간 노동제도 있지만 뭐 한국도 지금 다르지 않아요? 52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자 노동자 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뭐 선거권을 달라. 이제 참정권 이런 의미로 얘기가 되면서 이제 1909년에 다시 이제 세계 여성의 날, 뭐 전국 여성의 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다가 이제 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가 국제 여성의 날을 제안을 하면서 요게 이제 국제 여성의 날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네. 어렸을 때 공부했던 네. 맞죠. 클라라 제트킨. 맞습니다. 네. 독일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네. 클라라 제트킨의 얘기를 줬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100년이 넘고 네네. 이제 그쵸, 넘었죠. 네.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1909년, 8년에 처음 이게 여성 노동자들 미국에서 싸우고 9년에 하고 이제 10년에 그 코펜하겐 여성 이제 노동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클라라 지트킨이 죽어간 노동자들도 기리고 또 여성 노동자의 권리 주간을 좀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3.8 여성의 날이 됐고 그 후에 막 유럽에 여러 가지 됐대요. 뭐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 이런 곳에서 여성의 참정권 주장도 같이 하면서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쭉 오다가 이제 유엔이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유엔의 힘이 모아지잖아요. 이제 예전에 뭐 우리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라지고 유엔으로 이제 모여지면서 유엔이 이제 75년에 세계 여성의 날을 지정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역사는 되게 긴데 유엔이라는 기구로 지정한 것은 사실 75년이고 그게 이제 77년에 총회에서 확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1908년만 해도 이제 인터내셔널이라고 노동자 계급의 국제 조직이 있었던 때고 1970년대 이제 43년, 45년, 43년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노동자 국제 조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엔으로 모아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뭐 인터내셔널로 제한이 되긴 했지만 네. 그 뭐 기념하는 네. 형태나 이런 것들은 네, 네. 조금씩 변했겠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왜 3월 8일이냐 이런 네. 얘기를 네.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그 공장에 참사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그때는 빵과 평화 이제 1917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대전에 반대하면서 평화에 대한 싸움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빵과 장미가 아니라 빵과 평화. 그러니까 장미라고 하는 존엄성이 전쟁 시기에는 평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했던 시기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 운동의 그 당시에는 이제 1910년대, 20년대까지는 거의 30년대까지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네. 인터내셔널 조직들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때 했던 러시아에서 했던 날짜를 뭐 율리우스 럭에서 좀 바꾸니까 3월 8일이 되더라. 그래갖고 3월 8일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는 러시아에 기원하는 날짜예요. 그렇군요. 3월 8일이 뭐 우리도 네. 아직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날짜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파업 시위를 여성 노동자들이 했던 러시아에서.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왜 아까 빵과 빵과 평화라고 장미, 얘기해 평화. 주셨는데 네, 러시아에선 빵과 평화, 또 미국에서나 이제 다른 유럽에선 빵과 장미.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란 시기에는 빵과 평화라고 한 게 러시아에서 한 번 있었던 거고 대부분 이제 장미는 존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장미가 존엄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참정권이 이제 여성들에게 안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의 선거권이 있어야지 여성을 위한 정책
혹은 여성을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참정권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실제 국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참정권 혹은 이제 노동조합처럼 결사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장미로 태운 거고 빵은 이제 아까 어떤 임금 인상 또는 노동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노동의 조건 이런 것과 관련한 게 이제 생존권 이런 걸로 빵 먹어야 되니까 네, 생존. 그래서 네. 빵과 장미라고 네. 이야기되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 조직에도 국제 조직으로 빵과 장미라는 국제 조직이 있어요. 실제로. 네. 영화도 있잖아요. 맞아요. 영화 너무 영화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네, 봤죠. 캔노치 거? 캔노치 거 봤죠. 또 다른 게 있나요? 캔노치 거 말고? 다른 게 있죠. 네, 다른 걸 보셨다고. 저 대학교 다닐 때 아. 93년도에 만들어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를 봤었는데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장소님. 캔노치 말고? 네, 그 전에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캔노치 캔노치 거 걸 보셨죠? 본 것 같아요. 아. 저는 수업 시간에 본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건 보통 기억이 안 나지 않나요? 캔노치 그게 몇 년도 영화죠? 하여간 정답. 2000년대 초반. 2002년. 그렇죠. 2002년이고 제가 2010년에 이제 청소노동자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라는 캠페인을 한 5년간 한 적이 있어요. 10년부터 2015년까지. 그때 그 영화가 정말 딱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유령 취급하는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뭐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청소하려면 청소 물건이 굉장히 있어야 무겁잖아요. 되고. 그런데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라던가 엘리베이터 지저분해진다든가 이렇게 너네는 숨어서 안 보이지, 지내라 안 보이는 이런 안 노동을 보이게 해라. 근데 실제 그 노동이 없으면 맞아요. 안 되죠. 여성 노동을 대부분 그렇게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비과시와 그렇게 해서 평가절하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좀 뒤늦게 봐야 된다. 필요할 때 너무 봐야 어릴 된다. 때 봐서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 그때는. 네, 그러면 우리 세계 여성의 날, 국제 여성의 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 국제 네네네. 여성의 날이 이제 아까처럼 기념하기 시작한 거고 네. 그 이후에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운동들이 좀 활발하게 벌어졌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좀 그거에 대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그 아까 했던데 이제 1908년 뭐 1910년 제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유엔 체제가 아니라 이제 유엔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코민테른이라고 이른바 노동자 계급 혹은 이제 뭐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계열의 노동운동의 연대체가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세적인 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당시는 아시다시피 전쟁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생존에 대한 요구도 하지만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얘기는 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물가에 대한 얘기도 필요하고 아까 러시아에서 평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파시스트에 대한 이제 이탈리아나 독일에서 파시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또 여성들이 실제 합니다. 그래서 단지 여성들이 자신들의만 아니라 구조적인 억압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뭐 전쟁이나 파시스트에 맞선 싸움들도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나 뭐 이런 곳에서도 뭐 칠레에서도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있었고 지금이랑 그런 점은 매우 비슷하지 않은가. 지금도 구구 정치에 맞서서 광장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지 이렇게 여성의 참정권만을 해서 여성은 싸운 게 아니다. 이제 부조리하고 억압과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들이 여러 나라에서 같이 이루어졌다. 생존에 대한 문제만. 사실 근데 독재 정권이면 생존을 제대로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가장 어려울 때 네네. 생존이라고 하는 게. 네 맞아요. 생존에 다양한 조건들이 또 있고 그쵸. 정치적 자유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성 운동이 이렇게 활발해졌던 게 아시다시피 이제 68혁명 이후에 페미니즘이 엄청나게 네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런 반전 평화 운동 속에서 여성 운동, 성소수자 운동, 페미니즘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사실 여성의 몸을 통제하지 말라 이런 운동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다양한 의제와 함께해서 여성의 날
이 국제 여성의 날이 함께 발전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성도 왜 다 싸워야 되는 거죠? 모든 거 왜 다 얘기해야 돼?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하나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렇죠. 페미니즘이 그렇죠. 그래서 페미니즘이 처음에는 이제 여성의 참정권, 그래서 흔히 백인 중산층 여성만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아까 60년대 반전평화 운동,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흑인 민권 운동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흐름 이런 거에 사실 그 페미니즘 운동도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흑인 여성 운동들 흑인의 여성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이게 참정권만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운동과 같이 뭐 흑인 페미니즘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노예제 폐지 운동에도 함께하는 뭐 그런 운동들이 60년대 70년대에 계속 같이 이어가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맥락 속에서 이제 여성의 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기념을 하게 됐고 한국에서는 38을 어떻게 좀 기념하게 됐는지. 그 한국은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쨌든 네 일제시대 때 가야 되는데 그게 그때도 이제 한국에도 독립운동을 하신 수많은 여성 운동가 독립운동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도 같이 하고 또 여러분이 많이 아는 이제 그 나혜석님 같은 이렇게 여성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성을 바라보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했던 분들이 이제 그때는 국제 무산자 부인대회. 네, 이제 그때는 무산자라고. 네네. 그때가 이제 아까 했던 노동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무산자가 된 거. 노동자 민중. 요즘 표현으로는 노동자 민중 여성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중산층 여성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분명히 한 그런 대회를 열었었는데 뭐 일제 1925년에 자료들이나 이런 걸로 했다 이런 기록 신문 기록에는 남아 있고 근데 그게 30년대에는 워낙 이제 심하게 그 일제 통치가 심해지니까 네.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끊겼다가 그렇죠. 끊겼다가 이제 이렇게 정권 우리도 또 군사 독재 정권이 있으니까 우리 왜 이렇게 네. 우리 군사 독재 정권 지나서 한국에서는 됐다고 예, 보시면 돼요. 너무 길죠. 그래도 이렇게 뭐 중간에 끊길 없어질 만도 한데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유지한 거죠. 우리는. 예. 85년부터 한국에서는 했다고 하고요. 여성단체 연합이 이제 주최해서 여성대를 85년부터 했고 이제 그 2018년에 초기에는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공식적으로 법정 기념일이 됐어요. 네, 여성의 날이. 그러니까 쉬는 날은 아니지만 이제 여성의 날이라고 쓴 아니었어요. 법정 기념일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여성 단체들이 한 거예요. 그렇구나. 2018년에 처음 됐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대회 이게 이제 2015년? 언제였지? 2005년? 1985년에 우리가 한국에서 계속 여성단체 연합 네. 중심으로 네. 처음으로 계속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아까 말했던 이제 일제시대 때고요. 네. 혹시 여성 대회 참여해봤던 기억 있어요? 네, 저는 뭐 네. 저 처음 네네. 참여했던 게 언제? 고3 때 참여를 했었는데 고3 때요? 고3 때였죠. 훌륭하시다. 고3 때 난 왜 그런 일을 왜 그런 걸 고3 때 한 거죠?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까운 제가 카페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그 카페 언니들이 참여할 때 쫓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 신기했던. 이른 나이에 페미니스트가 되면 저런 뭐가 제일 이렇게 그 어디서 KBS에서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막 행사 저도 그런 광경을 처음 보는 거였기 때문에 되게 많은 여성분들이 오셔서 뭐 그런 요구 같은 거 막 적혀 있는 뭐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전 여성 대회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나 그런 건 없고 그 여성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되게 크게 주목받으면서 그 이후에 여성의 날이나 이런 데에서 그 여성
노조가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 시기만 그냥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교 비정규직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맞아요. 골프 캐디 분들에 대한 그런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초기에 이제 몰리면서 그때가 좀 기억이 나고 저는 여성 대회에 대한 뚜렷한 기억은 없어요. 그러면 네. 참여를 아예 안 해보죠 여성 대회는? 저는 참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도 그냥 외곽에서 했지 대회를 취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성 대회든 이렇게 그 뭐 퀴어 문화 축제든 네 부스죠. 부스 돌기. 부스를 아니 부스 돌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부스 가면 선물도 주고요. 맞아요. 또 물건도 굿즈 뭐 이제 여성의 날 혹은 여성 인권과 관련된 혹은 페미니즘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써 있는 뭐 배지도 팔고 그쵸. 뭐 그다음에 통계 조사한 그런 것들 이렇게 써놓고 어느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그 스티커 작업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스 구경이 본대보다 더 저 말고 대부분 그럴걸요? 부스 맞아요, 함부로 가면 맞아요. 안 돼요. 저 지난번에 퀴어 축제 부스 갔었거든요. 진짜 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예뻐가지고 맞아요. 그런 의미로 함부로 가면 안 된다.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진짜 소비한다 이런 뜻인가요? 주워올 게 너무 많아요. 네. 굿즈를 네. 구경하고 요즘은 그런 재미가 있죠. 네, 특히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캐릭터 고양이가 너무 많이 고양이 네. 관련된 캐릭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고양이 캐릭터들 또 많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양이를 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갔다가 몇 개를 샀지? 꽤 많이 샀던 네, 기억이 그래서 나요. 저도 항상 이렇게 빈 그 캔버스 하나 가지고 갑니다. 바구니 하나를. 근데 기준선을 둬요. 오늘은 5만 원 이상 사지 않는다. 오늘은 10만 원 이상 사지 않는다. 이걸 꼭 기준선을 두고. 그렇구나. 네. 네.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성대회 올해 어디서 그래요? 하죠? 맞아 참 얘기를 해야겠구나. 어, 굿즈 얘기하니까 네 굿즈 갑자기 굿즈. 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제 얼굴 가려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네 이게 좀 꾸게꾸게하네 죄송한데요. 네, 38 여성 파업 조직위에서 판매하는 굿즈예요.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너무 이뻐서 금방 나갔는데 저희가 많이 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먼 스트라이크. 그래서 이게 이제 페미니즘 디자이너 소셜 클럽이라고 하면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들이 모인 곳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예 그렇죠. 여기가 이제 주먹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먹이 불주먹이에요. 불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이는 오른쪽 불주먹입니다. 불주먹이 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오른쪽 항해 우익을 향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구나. 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연대한다. 올해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여성 파업 조직이 이번에 슬로건이 우리는 단결한다. 너희는 갈라치지만 혐오색들이 막 가르잖아요. 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굿즈가 이제 판매하고 티셔츠도 판매합니다. 네. 그럼 바로 올해 이, 판매를 할 이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네네네. 소개를 일단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네네. 여성 파업이 뭔가요? 저도 여성 파업. 지난해부터 있었던 거로는 저도 봤는데 맞아요. 여성 파업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됐고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걸 먼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꽃보다 여성 파업도 잘 해주셨네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진짜 여성의 날은 아까 그 순택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에게 그냥 시혜적인 의미로 그냥 꽃 하나 주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여성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여성들이 주체다. 변화의 주체고 세상의 주체라고 하는 이제 워낙 여성을 대상화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여성의 힘을 보여주고 세상을 바꾸자라는 의미로 여성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요. 여성 파업이 한국에 막 나온 거는 2023년 아마 이제 그 신문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2023년 9월자부터 계속 뉴스가 나와요. EBS에서도 이제 그 EBS에서 짧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뭐죠? 뭐죠? 하여간 네 거기도 공감 하여간 뭐 거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닌데. 공감이 뭐죠? 일단 얘가 네,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거기도 네, 롱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긴 금요일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 영상 봐도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이제 1976년에 그 아이슬란드에서 여성 파업을 해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서 2시 5분이면 사실상 여성 임금과 남성 임금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파업을 하는데 이게 그 90%의 여성 노동자들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다 참여했으니까 세상이 안 돌아갔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유급 노동을 하는, 그러니까는 월급을 타는 여성들만 찬 게 아니라 여성 노동자니까 유급 노동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성별화된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뭐 가사 노동들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전담해라 이러잖아요. 그 국가가 책임지거나 남성이 맞습니다. 지식 채널 2에 나옵니다. PD님이 네. 찾으셨습니다. 먼저 네. 제일 먼저 찾으셨습니다. 네. 지식 채널 2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그런 게 많이 나왔던 이유가 2024년에 또 90%가 참여하는 여성 파업을 한다고 해갖고 엄청나게 이제 국제 뉴스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도 여러 번 나왔고 네. 이제 그걸 소개하는 것도 되게 뭐 지식 채널 프로그램으로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또 2023년에 여성 총리도 이제 파업에 참여하고 청소 노동자도 참여하고 뭐 이럴 정도로 90%가 1976년에도 참여했지만 이제 2023년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돌아가니까 여성들의 임금 격차, 임금도 인상되고 그다음에 뭐 유치원을 보육시설을 만들어라. 그 당시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직장마다 보육시설 네. 만들고 혹은 성폭력 근절해라. 뭐 이런 이제 요구안들을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결국에는 조퇴를 하거나 가사 돌봄을 해야 되니까 밥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밥을 먹여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탄 냄새가 막 진동했다 이렇게 지식 채널 2에는 나와요. 그리고 신문이 안 나왔대요. 왜냐하면 신문은 우리가 이제 남성들이 네, 하니까 그쵸? 취재를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조판에는 여성 노동자도 있기 때문에 광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성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가 참여한 그게 가능한 거였죠. 근데 이렇게 90%가 참여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서 지금은 세계 성평등 1위 국가.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가 10%래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어본 거죠. 부럽죠. 우리는 31.2%죠. 원이 많이 나는데 아이슬란드 총리한테 물어봤대요. 당신네들은 어떻게? 다 5대 5잖아요. 뭐 네. 정치인이든 뭐든 다 이게 이제 그렇게 다 돼 있는 그 성평등 임금 격차도 10%밖에 안 나는데 또 왜 파업하냐 여성 파업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또 평등이 아니다. 멋있다. 멋있죠. 그래서 파업을 많이들 그러잖아요. 지금도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옛날보다는 한국 여성들 좋아진 거 아니냐. 대학교도 가고. 옛날보다 좋아졌지. 대학교가 진짜. 옛날에 대학 못 갔잖아요. 여성들 대학교도 비싸니까.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괜찮아졌는데 웬 파업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맥락과 비슷한 거죠. 옛날에 비하면 아이슬란드도 엄청나게 나아진 거죠. 성평등 1위 국가니까.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저 최근에 이제 뭐 세미나 농업 관련한 네. 세미나를 그때 하고 있는데 갔다 오셨죠? 네네 그 뭐지 언니네 텃밭 그 상주 공동체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상주 공동체에 비아 캠페시나라고 농민 국제 조직의 이제 국제조정위원이라는 직책 아무튼 그게 있는데 말하자면 대의원 같은 거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대표성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그 국제조정위원인 농부님이 계셔서 거기 이제 여성 농민분을 만나러 갔었는데 비아 캠페시나에서는 그 대의원 말하자면 대의원 비율이 50대 50이래요. 그리고 뭐 만약에 우리가 어디 뭐 국제회의에 갈 때 우리 한국에서 몇 명을 조직해서 가는데 성비가 5대5가 아니면 못 들어온대요. 회의장에. 그럴 정도로 회의장에 못 들어온대요. 와,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조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미디어 쪽에 있으니까 영국의 그 공영방송 BBC에서는 50대 5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남성 여성 비율을 정확하게 50대 50. 무조건. 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남성을 그 인터뷰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일 때 인터뷰하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전문가도 50대 50대 50이어야 되고 시민 인터뷰도 50대 50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래서 BBC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성이 그런 전문가들을 계속 발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되게 만들어 중요하네요. 놓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이슈에서는 어떤 여성 전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업 해 놓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쵸. 그래야지 사람들이 늘어나고 제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사람들이 크는 거지. 이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두면 절대로 맞아요. 되지 않는 제도를 게 있죠. 바꿔야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후퇴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30% 맞춰보겠다라고 했던 건데 못 맞췄고. 초기에 좀 하려고 네. 했다가 못 맞췄죠. 그리고 윤석열은 그마저도 없앴고 이런 거였던 거죠. 네. 맞아요.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성 파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이슬란드의 부러운 상황을. 네, 아이슬란드 좀 부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그쵸, 그쵸. 된 건데 이제 그렇게 여성 파업이 어쨌든 이제 76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아이슬란드 파업 이후에 여성 파업이 이제 시도는 했지만 그렇게 뭐 활발하게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여러분 뭐 한국도 2016년이라는 데가 페미니즘 리부트에서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강남역 여성 살해 이후에 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모였던 것처럼 외국에서도 이제 임신 중지권 왜냐하면 백래시가 보통 이제 그냥 2014년부터 점점 활성화됐다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과시화된 거. 맞아요. 과시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제 이 낙태죄로 처벌하려는 경향이 되게 심해졌고 이것 때문에 2016년에 임신 중지권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곳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성폭력으로 한 여성이 이제 죽고서는 그것에 맞춰서 또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여성 파업은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일어났지만 거기만이 아니라 뭐 폴란드도 임신 중지권으로 하고 스페인도 이제 여러 차례 여성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파업을 통해서 이제 뭐 얼마나 모였냐라고 하면 한국보다는 당연히 많이 모였죠. 많이 모였고 그래서 임신 중지 권리 또 뭐 계급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상황에서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여성 살해와 관련한 이제 캐치플레이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말이 그 후에 여성 파업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폭력과 관련한 구호 중에 하나가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여성 살해를 중단하는 연대들 뭐 이런 거가 여성 파업에서 같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되게 많은 나라에서 했는데 임신 중지가 가장 많았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제 성폭력으로서 촉발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성 파업의 사례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여성 파업을 같이 진행이 됐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예, 예. 2024년도에 첫 번째 여성 파업이 진행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름은 여성 파업은 그러니까 여성 파업이란 이름이 사실은 이제 2023년에 쓰긴 했어요. 23년에 덕성여대에서 청소노동자가 싸운 거 아시죠? 네네. 그때도 되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연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싸움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근데 마침 3월 8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 노동자의 권리는 여성 파업이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여성의 날 또는 국제 여성의 날이 이렇게 노동자 계급성 왜냐하면 이제 계급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서로 이제 손을 잡고 어떻게 여성을 더 착취할 것인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본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 이슈가 얘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의 가장 큰 힘은 여성 파업이어서 그때 여성 파업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썼어요. 2023년도 네, 덕성여대 근데 파업.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개념을 2017년에 썼어요. 2017년에 아까 여성 노조 얘기하시니까 얘기했는데 네, 여성 노조가 제기해서 다른 여성 단체들까지 해서 3시 스탑. 맞아. 기억나. 그게 아까 이제 아이슬란드 여성 파업이 2시 5분에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3시 스탑, 우리는 맞아. 3시에 일 끝내면 사실 된다. 우리는 그 정도로 적게 받고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성 파업이란 이름은 안 했지만 맞아요. 나 기억나. 그렇죠. 세스탑. 네. 네, 그때 맞아요.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랬고 실질적으로 파업이라는 걸로 조직한 건 작년과 올해 그렇게 됩니다. 네. 작년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네. 되게 어떻게 운이 좋았어요. 운이 네. 좋았는데 운이 좋았다는 건 한국에는 파업을 하기 쉽지 않아요.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이제 노동관계법, 노조법이 되게 어려워서 파업을 하려면 임금 인상과 관련된 경제적인 것만 관련해서 해야 돼요. 근데 성차별 혹은 이렇게 그 당시 이슈로 하면 여가부 폐지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성별 임금격차나 여성 임금 하려면 최저임금이니 근로기준법이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공공 돌봄을 위한 공공 돌봄 제도와 안 그러면 여성의 독박 돌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당연히 정치 파업이 되는데 한국은 정치 파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 파업이라고 그냥 매도화 해줘. 그렇죠. 네. 아니 정치 파업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외국에서는 이제 그게 아까 그 아르헨티나는 성폭력에 반대해서 여성 파업을 파업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불법 파업입니다. 그렇죠. 불법 파업이죠. 웬만하면 불법이라고. 네, 웬만하면 불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쟁의 조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파업이 돼요. 근데 물론 일부만 하면 간부 파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전체가 사업장을 멈추는 그런 파업을 하기가 한국에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노조법이 외국하고 좀 다르게 너무 세세하게 돼 있어서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2개의 사업장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던 게 KC가 계속 성차별로 싸우고 있었어요. 거기가 한 7년 넘게 싸우고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다르게 주면서 노동 통제, 노동 관리라는 거예요. K 뭐 어디? KC라고 구미에 KC. 반도체 이제 전 사업장이 있는데 이제 일본 기업인데 남성 입사할 때랑 여성 입사할 때 들어가는 임금이 달라요. 다르고 승진도 남성이 이제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특별하게 일하는 게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이 지나니까 먼저 온 여성 노동자가 10년 더 먼저 왔지만 후배보다 신입보다 그러니까 신입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한 3년 일하면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어용 노조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노동 통제 관리 수단인 거예요. 성차별이. 그래서 아까도 성차별이 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되게 어떻게 많이, 성차별을 이용하는가. 많이 일어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그 노조 탄압을 많이 했던 사업장이다 보니까 거기도 남성 조합원이 많은데 이 성차별을 의제로 계속 싸웠고 그런 싸움 대법원 지금 대법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국가인권위에서 차별이다 얘기 나왔고 계속 나왔지만 아직 시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법원이면 1심, 2심은 나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심까지는 이게 이겼죠. 이긴.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싸우고 있다 보니까 파업권 있는 거고. 파업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파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게 길어진 거죠. 1년 간 거죠. 2024년 인단협이 그랬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고객센터 비정규직들이 그때 합의사항 이행하라 이제 뭐 정규직화도 아니고 이제 중간에 여러 업체가 중간 착취가 너무 심해서 2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고용 불안이 있어서 이제 파업을 해서 합의한 게 있었어요. 중간에 공단을 건설해서 그 공단이 하면 고용은 안정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해서 그걸로 계속 파업 중이었기 때문에 투쟁 중이었기 때문에 파업을 3.8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실제 파업을 한 그러니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을 한 데가 2개 사업장이었고 또 많은 데는 아까 했던 이제 그 간부 파업이나 또는 이제 조합활동 시간이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2024년에 이제 파업 대회를 같이 함께했던 그래서 처음으로 여성 파업 이름을 걸고 했는데 실질적인 여성 파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엔 다 우리가 막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좀 윤석열이 때문에 진짜 네 어디에도 나오는 그 이름. 윤석열이 때문에 지금. 네. 네, 왜냐면 지금 정신이 없어 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준비를 올해는 어떻게 준비?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간부 파업이나 또 3.8이 이번엔 주말이라 물론 이제 특수고용 비정규직 중에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맞아요. 일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특고는 이제 그런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개인 휴가가 되든 이런 식으로 오겠죠 연차나.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뭐 2시간이라도 파업해서 올 수 있게 금요일 날 저녁에 행사를 하고 또 토요일 날도 같이 일부러 그래서 뭐 전면 파업은 아니어도 이제 간부들이 파업 뭐 그런 파업을 해서 함께 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이제 그게 저희의 또 이번에는 네. 그 구호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여성과 남성을 가릴 뿐만 아니라 여성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최근에 뭐 트럼프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여성들을 이제 트랜스젠더와 비트랜스젠더 굉장히 가르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인 극우 혐오 정치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갈라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성소수자의 권리도 함께하는 왜냐하면 아이슬란드에서도 2023년 파업할 때 이제 여성만 한 게 아니라 그 논바이너리도 참여를 적극 조직했고 이제 언론 보도에도 많은 논바이너리도 같이 참여했다. 왜냐하면 이제 가부장 체제라고 하는 게 성별 위분법에 따라서 여성에게 어떤 뭐 가사노동이나 재생산의 일을 분담시키고 그래서 너네는 하찮은 일을 하는 거야. 여성의 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뭐 무급 노동을 많이 시키고 사실은 이제 아주 이렇게 뼈골을 다 뺏어 먹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성별 이분법 체제라고 하는 것과 성별 역할 이런 게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 논바이너리 대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같이 이 착취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성소수자의 권리도 여성 파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 뭐 가족 구성권 쟁취 이런 것도 저희 이제 그러니까 가족 구성 다양한 가족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도 저희 요구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올해 파업까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올해 여성 파업을 할 예정인데 네. 이번 주말에 할 예정인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의제 여성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사실 달라진 게 없어서 의제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왜 여성 작년하고 노동은 달라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성별 융복차 그대로지 뭐 이제 비슷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달라진 게 요구안이 2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 네. 추가된 것 그럼 중에 얘기 저는 좀-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추가됐어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큰 의제가 또 돌봄? 이주 가사 노동자들 서울시? 네, 서울시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 윤석열 정부도 뭐 최저임금 안 주는 걸로 시도했다가 이게 안 꺾이긴 됐죠. 했지만 여전히 그거를 포기하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백넷이 이번에 1, 2, 3 계엄도 그런 극우 통치들이 항상 하는 게 이주민 배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아까 말했던 갈라쳐서 통제하려는 거잖아요. 이주 여성과 정주 여성을 갈라쳐서 그렇게 해서 또 통제하고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주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이제 포함된 것이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러네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조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단결해서 이주 여성이건 정주 여성이건 함께 존엄한 권리를 가질 수 쟁취해야 된다 이런 게 좀 포함된 게 작년하고 좀 다른 것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건 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실패했다는 내부 평가는 평가가 어떻게 있는데 뭐 나왔어요? 연장은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뭐 이렇게 뭐 확산은 안 하고 98명인가요? 이제 2명 이제 가시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유지한다고 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주 노동에 대한 이제 차별화된 정책으로 정주 여성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공 돌봄을 드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공공 돌봄을 하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하는 아주 값싸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주 여성들의 노동을 써먹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유지하려는 정책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시 그 시범 사업한 오세훈이 또 대통령 후보로 나가시겠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정말 올해 또
명태균 하면 씨가 되고 나면- 잡아줄 것입니다. 아, 네. 명태균 씨가 잡아줄 것입니다. 아, 제발 좀 오세훈 아니, 씨. 명태균은 지금 몇 명이 지금 책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30명을 자기가 할 수 있다. 여권 유명한 의원들 중에 네. 30명을 자기가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여간 이런 이제 이주가사 노동자 관련해서는 이 여당 혹은 지배세력이 굉장히 그런 정책들을 계속 맞아요. 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국가 예산을 아껴서 기업한테 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도 그렇잖아요. 예산을 다 삭감해 주는 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 정부와 뭐 이제 다수의 노동자 서민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여성 파업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 파업은 아이슬란드에서도 그랬지만 꼭 유급 노동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급 노동자, 흔히 주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여하는 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국엔 파업권도 없고 그러면 무급 가사 노동자들은 어떻게 참여해요? 그날 하루는 그냥 가사 돌봄 안 하고 온다. 중단하고 네, 온다. 네, 중단하고 실제 이제 아이슬란드 파업 때도 그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봄 노동 뭐 이렇게 만약에 이성애자면 남편이 하든 뭐 1인 가구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청소를 안 하고 가면 됩니다. 네네.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하겠지. 진짜 뭐 이런 셀프 파업. 네. 그런 이제 그렇게 와서 함께 우리의 서로를 좀 확인하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우리의 힘을 확인하는 그래서 무급 가사 노동자들도 와라 주부들도 함께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럼 그 말씀하신 첫 번째 바뀐 게 이주 네. 노동에 대한 부분인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런 두 번째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예. 그래서 돌봄 노동자들 또는 무급 가사 노동자들 주부들을 조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했던 거죠. 저희가 조직을 하려고. 왜냐하면 실제 그랬을 때 또 이성의 정상가족주의로 이렇게 현재의 구구 통치가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에 그걸 틈을 낼 수 있는 거는 착취받고 있는 무급 가사 노동자인 주부들이 같이 함께해야죠. 그래서 네. 그 두 번째가 함께.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때문에 이걸 막 열심히 홍보를 못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열심히 홍보해서 돈 안 버시는 혹은 유급 노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노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와라.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고 실제 와서 오기도 했었고 나는 주부인데 사실 자기도 너무 돌봄 노동에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건 인정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다들 올해는 광장에 있다 보니까 광장의 정치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급 가사 노동 문제는 정책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 돌봄으로 여성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사실은 이렇게 서로 공모하면서 여성의 무급 노동을 많이 한 거고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급 노동 시간은 여성들이 2시간인가 더 많이 해요. 유급 노동 시간은 남성이 더 많지만. 네. 그래서 투잡된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되고. 네, 집에 가서 다시 또 일해야 된다. 이제. 근데 일터에서 많은 일터에. 남사들은 그냥 일터에서 집에 오면은 나 쉬러 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나 애 돌봐야 돼, 밥하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빛이 피디님 보는 눈빛이. 아 그래요? 안 좋았습니까? 네. 그럼 그 여성 파업 조직위에서 윤석열을 대상으로 뭔가 피해 보상 이런 거 한번 청구해봐요. 운동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기 잘 되고 있는 건 이거 좀 이거 또 또 자랑해야지. 자랑해주셔야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내가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트젠. 단결 트젠. 단결 트젠. 단결 투쟁 이거 투쟁. 봤어요. 보셨죠?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단결 투쟁. 이게 또 핫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핫 아이템. 네, 광장에서 핫 아이템이고 변희사사 추모제를 그 즈음에 와서 2월 27일이어서 이제 이때 그 변희사사 재단 추모재단에서 이거를 이제 나눠준 건데 이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2030들이 올해 광장에 굉장히 많이 났는데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들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뭐
아마 여기도 한번 그 주제로 하셨나요? 광장 주제로? 광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할 하고 겁니다. 있으니까 네.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논바이너리가 이렇게 많아?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광장에서 많이 만난 2030 여성들이 이 여성 파업에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저는 이제 윤석열이 그나마 열어진 거다. 아까 말했던 이제 이게 그 무급 가사 노동자 조직하고 파업 조직을 노동자들이 지금 집회 나오느라고 그걸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나마 이제 미조직 여성 퀴어 노동자들을 괜히 만났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대학생이 절반이고 절반은 비정규직 프리랜서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신이 정말 저임금을 일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퇴직금도 못 받게 11개월로 끊어서 그래서 12월에 많이 연대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1월까지만 일하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 세종호텔 농성장에는 퇴근하고 오시고 밤새고 새벽에 가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감동인데 나 같으면 집에 갈 텐데 힘든데 맞아요. 거기서 노숙농성 하고 가요. 맞아요. 거기에 지금 세종 호텔에서 일하시다가 해고된 그 고진수 맞아요. 노동자님께서 지금 고공농성 하니까 하고 이제 계시죠? 네. 저분을 저 찬 옥상도 아니고 저 높은 곳에 고공에 고공에. 있는 게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거리에 농성장을 차렸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하루라도 자기가 지켜주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만났고 그분들이 이제 여성 파업 때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오겠다고 하신 분도 많아서 작년에는 이제 실제 현장 파업을 조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났다라면 올해는 광장에서 만난 이제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혹은 이제 광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외치지는 여성 2030 여성 퀴어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게 여성 파업이 작년과 다른 차이점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픈 마이크를 네. 이제 4차례나 했어요. 그래서 여러 주제로 했고 뭐 2030 여성 큐에 대해서도 하고 뭐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도 하고 저임금에 대해서도 하고 돌봄 노동에 대해서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주제로 하면서 만났던 여성 퀴어 노동자들이 이제 여성 파업 때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 상세가 되는 윤석열이 네. 때문에 망했지만 윤석열 그렇죠. 도와준 부분도 있다. 그런 거죠. 조직, 열린 광장이 새로운 도와준 게 조직을. 있어요. 네. 근데 실제 저도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무대에 올라가시는 2030 여성들이 자기소개하잖아요. 광장식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들어봤을 때 평균적으로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 맞아요, 진짜 많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거기에 네, 이제 같이 맞아요. 합류하고 이게 되게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종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맞습니다. 독동여대 퇴장도 맞습니다. 가고 이러고 있는 거여서 그리고 실제 그래서 2016년 이제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의식을 고양시키잖아요. 우리가 광장에서 들으면서 의식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도 노조 가입률이 늘었는데 올해도 그러니까 올해라기보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노조 가입률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제일 많이 는 데가 대학원생 노조.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노조가 너무 잘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저도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지만 누구나 노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장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조. 온라인 노조 아니고?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누구나 온라인, 노조였어요? 응. 그래서 온라인 온라인 노조도 노조도 있고. 있고 네. 누구나 노조도 있고 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찾아가는 여성 파업 간담회를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사회복지 지부랑 했는데 거기 이제 신규 가입한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인데 그분들도 광장에서 처음 노조라는 걸 알게 되고 노조 가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특히 이제 민주노총. 2016년과 다르게 네. 올해는 민주노총에 대한 이렇게 맞아요. 인식이 되게 호감, 좋아졌어요. 호감이 있기 때문에 아 저기랑 같이 하면 되겠구나 해서 가입을 검색해서 그럼 나는 어디 가입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거나 광장에서 만난 사람이 어디 가입하라고 하면 이제 가입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2030 여성 퀴어들이 가입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뭐 산별도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여성 파업 때 함께한다 이런 게 이제 작년
1회 때와는 다른 이제 2회 때 2025년 그러네요. 여성 파업이 다른 점이에요. 광장으로 열린 또 다른 근데 국면. 두 명이잖아요. 민주노총이 먼저 길을 열겠습니다. 저는 트젠 단결 트젠도 있는데 이번에 재밌었던 젠더 노소 아,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남녀노소가 아니고 젠더 네, 노소 맞아요. 그것도 맞아, 너무 맞아. 재밌었고 그래서 남녀노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젠더 노소. 젠더 노소.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말 어떻게 만드시는지 진짜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요. 네. 아, 또 이번에 또 여성 파업 또 3월 8일 날 또 어디서 하나요? 우리 행사는 그래서 어디서 저희가 하나요?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한다. 해서 전야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 피해 학생을 이제 보호하려고 이제 2차 가해 중단하라고 이렇게 공익 제보했다가 부당 정보 당하고 부당해임 당한 그 지혜복 교사가 지금 교육청에게 공익 제보 인정하고 성폭력 해결을 위해 나서라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5시 반에 전야제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또 특징이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올해는 또 학생 참가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전에 노학연대 이런 개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 많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간제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 참가단을 만들어서 그 동맹 휴학을 막 조직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동맹 휴학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제 조직해서 그날 학생 참가단이 자기 일정을 마치고 여성 파업 전야제에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도 이제 학생 파업 참가단을 만들었고 그 학생들이 이제 이 노동자 계급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했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작년과 다른 차이점이죠. 그렇게 하고요. 3월 8일은 투쟁하고 있는 데가 아까 세종호텔 이제 고공노동자 아시다시피 호텔이라는 것은 서비스직이고 서비스직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하는 사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부장 고진수 지부장은 이제 뭐 성별로서는 남성이긴 하지만 그 사업장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여성 파업을 하자 해서 3월 8일 날 12시 반에 본대를 고공농성장 앞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여성 파업과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또 전야제 그리고 또 본대회 세종호텔 농성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금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뭐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많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걸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 파업 요구안만 크게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크게 8가지. 이제 작년에서 달라진 거는 아까 2주가 틀어졌고 그 이제 돌봄 없이 살 수 없다 해서 공공 돌봄에 대한 얘기, 성평등 돌봄에 대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성별 임금 격차 계속 1위잖아요. 격차 커서 나쁜 거에선 계속 1위여서 요 이제 생활임금 보장하라.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뭐 최저임금 모든 노동자나 최저임금을 인상해라 이런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성폭력에 대한 게 따로 있어요. 디페이크 때 보시면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그쵸. 가해자의 다수가 남성인 완전 이거는 디페이크는 이제 젠더 폭력이라는 게 너무나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그거랑 이제 여성 운동이 계속 얘기했던 비동의 강간죄 도입하는 거 뭐 비동의 강간죄까지. 네, 그다음에 성희롱 관련해서도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성적 모욕감으로 수정하는 뭐 이런 어쨌든 윤석열이 뒤로 후퇴해버린 거랑 우리가 요구했던 거 계속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계속 윤석열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백내신 데는 계속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쓰려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려는 정책만 있어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라 해서 임신 중지권이 보장해라.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그 유산 유도제라고 약으로 먹으면 이제 임신 중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식약처가 허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임신 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산 유도제 도입이나 뭐 건강보험 조정 이렇게 적용하고 그리고 뭐 유사산 조산에도 다 쉴 수 있게 해달라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지금 이 노동법 체제가 다 그렇지만 노동안전도 마찬가지로 남성의 주로 일하는 남성의 몸과 남성이 주로 일하는 것에 그 산재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가적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는 노동에도 그런 노동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특수고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 보장할 수 있도록 이 뭐 아프면 실고리 상병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성 노동의 이제 건강권과 관련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주 노동자, 네, 그 다음에 혐오 차별 반대로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하라. 왜냐하면 이번에 23명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과라는 선전전하다가 연행이 된 사건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행되신 그 흔히 말벌 동지들이라고 하는 연대자들 중에는 이제 사실 그 뭐 레즈비언 커플도 있었고 막 이런데 법적 갑자기 면회를 안 시켰어요. 나 이거 너무 웃긴데 서부지방법원 테러리스트라고 똑같이 면회를 안 시킨 거예요. 그 가족만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테러 분자의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네네, 그게 공공기관이라고 너무 진짜 그래서 아직 윤석열의 내란 세력은 안 끝났다 이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뭐 생활동반자법 같은 게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면회도 못 갔던 적이 있어서 그 다음에 비정규직 철폐 요렇게 크게 8가지로 저희가 이제 요구안을 냈습니다. 네. 이제 여성 파업의 요구안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릴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페미무따 페미니즘 기반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건 그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페미무따 구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여성 노동자 투쟁 현장 이런 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지혜복 선생님 말씀을 계속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3년에 이제 그 A 학교의 이제 사회 선생님이고 학생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같이 뭐 간식도 먹으러 다니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그 이제 그러던 중에 여학생들이 사실은 제가 1년 작년부터 계속 2년째가 되는 거죠. 그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인 걸 되게 많이 봤다. 뭐 이렇게 원치 않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또는 험담을 성적인 험담들을 하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교장에게 신고를 해요. 교장에게 신고하니까 알았다 해서 이제 그게 학교 폭력으로 이제 돼서 학교 폭력 담당자에게 넘어갔는데 이제 담당자가 잘 처리를 못해서 2차 가해가 드러나요. 2차 피해가 생겨요.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네가 고발했다며, 네가 얘기했다며 이러면서 째려보고 뭐 식당에서 발로 차고 뭐 이런 혹은 커터칼로 드르륵하면서 지나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슨 공포인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지복 선생님이 뭐 애들을 준동했다 그 고발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학교 신고하도록 그래서 뭐 지복 선생님 지복 교사가 지나갈 때 막 째려보거나 우 뭐 이런 남학생들이 발언 있잖아요. 네가 무슨 교사야 뭐 이런 말도 하고 남학생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2차 피해를 해결하려니까 학교장이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게 적당히 축소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2차 피해 문제 해결하라 막 이러니까 이제 귀찮아진 거죠. 그래서 딴 학교로 보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순서로 보면 이분은 이제 사회교사하고 역사교사인데 사회과 교사가 2명이었고 역사교사가 3명이었어요. 뭐 여기가 과원이니까 왜냐면 이제 공립학교니까 이제 선생이 과원이면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러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2명이니까 여기 역사과를 보내야 되는데 사회과니 이 지혜복 선생을 딴 학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사과가 사회과를 지금 가르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부당전보다 이거 성폭력 공익제보에서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핑계를 대는데 핑계대는 게 바로 이 전보 내기 전에 중부에 계신 학교였어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이
이제 교사 전부와 관련된 인사 규칙을 바꿔요. 갑자기 이 통합해서 하도록 한 거예요.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역사랑 사회랑 통합해서 하니 제복교사가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그 선입 선출 먼저 온 사람이니까 먼저 보낸 거다. 이렇게 말을 받고 이제 자기들도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아이들이 용기 내서 학생들이 용기 내는데 자기는 갈 수 없다. 부당 전보 거부 투쟁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4년 1월부터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단결근이라고 걔네들은 얘기하면서 해임까지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그러면 잘못 없고 A학교랑 중부교육지원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게 중부교육청이 잘못했고 A학교가 잘못했으면 이걸 시정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 부당전 전보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이었어요. 근데 조희연 교육감이 그렇게 하지 않고 조희연 교육감 시절에 이민종이라는 감사관이 이제 공익제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으로 해서 부패방지법은 뇌물 받고 뭐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3자가 이익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전보로 그러니까 공익제보가 아니라 근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인권이 침해된 거에 대해서 신고하면 공익제보거든요. 근데 여기 그 관련 법이 43개에서 지금은 180 몇 개까지 있는데 거기에는 아동 청소년법 뭐 학교폭력방지법 뭐 이런 걸로의 벌칙 조항이 있는 인권의 문제가 침해되면 다 공익신고라고 봐요. 근데 여기는 청소년의 문제잖아요. 성폭력에 대한 문제니까 인권 침해에서 신고하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인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해서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오래된 법률가인 변호사인 감사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조희연 교육감의 장무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이라 당시 조희연 교육감이 그 정교조 해고자 문제로 보수단체가 신고해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시끄러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보좌진들의 입장이었대요. 저는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그러게요. 너무 그래서 저는 진보교육감 운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부당정보가 교원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원 소청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는 3월 18일 결정 문서를 보내니까 아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의 책임이 되게 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새로운 정근식 교육감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가 정근식 교육감이 해결해라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해라. 그러면 이제 그게 부당 정보와 부당 해고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요구하고 있고 성폭력 학교 초중고 학교에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해라. 그리고 A 학교의 피해자들 양육자들을 만나서 실제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랑 재발 방지를 해라. 이런 게 저희 요구인데 아무것도 안 듣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교육감이 먼저 뭔가 입장을 정확하게 안 하고 하는 있죠. 게 필요한 것 왜냐하면 같네요. 네. 더 교육감이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그런 직권남용이라고 그때 그 정교조 해직교사 저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수단체는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한 거죠. 발목 잡기를 했는데 그 판결이 나니까 더 보수적으로 조희연 교육감보다 더 보수적으로 지금 정근식 교육감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참 그러네요. 원래 진보교육감을 왜 교육감을 왜 하는 하셨는지, 것입니까? 그렇죠. 아니, 진보교육감을 교육감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저희가 또 관심을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38 여성의 날 페미무타에서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네 명숙님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1시간 정도 넘게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네 다음에 괜찮아요. 괜찮은가요? 여러분 너무 빠르시면 한 0.85 정도 듣는 분이 알아서 들어주시면 자막 처리해 주시면 그러면은 잘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네, 다음에는 좀 더 천천히 네.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신다면. 네, 또 다음에 또 오셔서 또 좋은 얘기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마지막 뭐 소감 38 여성대회 이거 네.
또 다르게 즐기는 방법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3월 8일 여성대회를 맞이해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성 1만인 선언이 지금 조직되고 있는데요. 여기 그 QR코드 보이시죠? 저기에 들어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한겨레 정인성 기자가 38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3.8km 달리기를 추진해 왔었어요. 근데 그걸 올해도 어김없이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올해는 그 장수전님과 제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닷뛰어라는 그런 달리기 그룹 그러니까 그 크루에서도 함께 좀 하게 됐고요. 참여 방법은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일주일간 각자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3.8km를 달리거나 걷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해시태그를 걸어서 본인이 SNS에 올려주시면 그게 또 이제 정혜선 기자 나중에 취합해서 기사화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 행사도 있으니까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디서든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좀 길어졌는데 네. 네, 38 여성대회 또 기념 특집이니까 네, 네, 이번 주에 또 38 여성대회 있는데 많은 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 또 보내시고 많이 힘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페미묻다 장수정. 저희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공식 그 클로징을 해야죠. 네, 공식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예,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페미묻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